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이재명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전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코딱지 청소부 박찬대 또한 마찬가지로 플랜 B를 운운하고 있고,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이끌어 나갈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웃긴 일이죠. 당대표가 구속이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새로 물갈이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끝까지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까지 옥중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으로 진짜 민주당의 상황이 가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 문제가 개인적인 상태도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정서상의 문제인지 정신의 문제인지 원래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니까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통화를 했던 사람도 기억을 못한다 이래버리고 모든 게 다 막 기억이 안 난다 이랬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상 약간 좀 지능이 딸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됐죠. 최근에는 뭐라고 고백까지 해버렸어요.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사진도 찍었고 같이 출장도 갔고 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가지고 기억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제가 하다 하다가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력도 딸리고 지능도 딸리고 안면인식 장애도 있고 이거 어디다가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문기 씨에 대해서 저렇게 대처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재명이가 김혜경 자기 아내도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전조가 있었죠, 그렇죠? 아들 문제가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은 사실상 남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재명이었습니다. 아들이 남이라고 해버린다면 아내라고는 별 다르겠냐고요. 당연히 아내도 남이라고 하든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이재명이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자기한테 불리해지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김혜경 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김혜경 씨의 논란은 김혜경 씨만의 몫이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손초를 안 당한 거죠. 김혜경이도. 김혜경의 어떤 논란이 자기한테까지 피해를 줬으면 진작에 김혜경도 남이다. 난 모르는 사람이다. 이래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뭐다? 김혜경 씨의 논란이 더 이상 김혜경 씨의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한테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김혜경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점치기 위해서 김혜경과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배모 씨의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배모 씨는 살펴볼 것도 없어요. 이미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상태이죠.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범죄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카를 가지고 기부행위를 했다. 이게 있었고 김혜경을 보호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선거법 위반 이렇게 두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끝나지가 않죠. 애당초 배모 씨 문제가 터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혜경 씨한테 초밥 배달해 줬던 거, 초밥 10인분 이런 것들 배달해 준 것 때문에 논란이 터졌던 거잖아요. 검찰은 이미 배모 씨랑 김혜경 씨 두 사람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범인 사람이 실형이 선고가 됐으니까 김혜경 씨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실형이 선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혜경 씨의 실형은 확정이 돼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김혜경 씨 논란에 이재명이까지 같이 거론이 된다면 이재명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범으로서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게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마치 이제 미싱 링크인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그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이번에 등장을 했으니 그게 바로 배모 씨한테 심부름을 받고 그리고 애당초 김혜경 씨의 법카 논란을 폭로했던 사람 바로 이분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김혜경 씨의 논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법카 유용 주범이 누구다?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라는 겁니다. 커피 믹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주유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사실상 세금으로 썼다는 건데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딸들은 저거를 가지고 하다가 진짜 무슨 커피 믹스 같은 거 산 거 이거를 가지고 진짜 기소하겠다라는 거냐? 라는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우는데 멍청한 소리죠. 그쵸? 커피 믹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유까지 사실상 이재명의 모든 생필품 전체 다를 뭐라고 썼다는 뜻인 거예요? 법인카드로 썼다라는 것이지 커피 믹스를 쓴 거를 가지고 무슨 기소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개딸들 말고는 없겠죠. 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재명이 집안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도청 내 매점에서 구매한 뒤 비서실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꾸로는 탁상시계, 커피 믹스, 현관문에 달려있는 CCTV 건전지까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청 매점에서 사서 집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정치권에서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세가 기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 한번 치러가지고 이 뭐 떨어지고 이래버리면은 진짜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막 탕진이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하면은 어떻게 된 게 재산이 주는 것이 아니라 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자산이 줄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줄지를 않는다. 왜 안 줄겠습니까? 법인카드가 됐거나 무슨 뭐 지금 이제 그 경기도에서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뭐 삥땅 치듯이 그렇게 메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줄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또 폭로했던 것 중에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얘기에 좀 추가적인 얘기를 덧붙인 게 있는데 김혜경 집에 샌드위치를 배달해줬다 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샌드위치를 배달해줬다가 뭐 그렇게 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냥 샌드위치가 아니라 이른바 이재명표 이재명 세트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호밀빵 샌드위치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닭가슴살 샐러드 뭐 하나, 그 다음에 컵과일 작은 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에 뭐 당뇨가 있어가지고 다른 샌드위치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를 진짜 뭐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막 계속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샌드위치 비용만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샌드위치 비용만 얼마가 나온다? 1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좀 무슨 뭐 정신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샌드위치 집착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만 이런 식으로 해먹겠습니까? 김혜경 씨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도 더 나왔는데요. 관사 아래층과 위층 냉장고 그러니까 2대 분량입니다. 그 2대 분량 냉장고에 가득 찬 과일을 모두 박스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영화 같은 장면 한 가지가 나와요. 진짜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혜경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둘 다 무슨 뭐 영화 감독해도 될 것 같아. 어느 날 이제 그 이번에 폭로하신 분이 목격을 한 거예요. 뭐를 목격을 했냐? 김혜경 씨가 와가지고 주섬주섬 이제 그 냉장고에 있는 그 과일들을 박스에다가 넣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비서가 목격을 한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본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보고 차에 이제 김혜경이 타고 이분이 이제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그때 김혜경 씨가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넌지시 했다는 겁니다. 비서 일이 생각보다 지저분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잘 견뎌야 해요. 야, 이 얘기도 진짜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가가지고 법카로 계산하면은 그 카드깡 같이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음식을 가져오고 김혜경 씨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게 사장이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내 법인카드로 편법을 쓰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듣고 배소연 씨가 막 길길이 날뛴 겁니다. 야, 네가 뭐 뭔데 어떻게 막 지금까지 했던 거는 막 못한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막 길길이 날뛰었던 거죠. 근데 워낙에 그 목소리가 뭐 컸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수화기 너머로 그 얘기가 딱 들렸던 거예요. 이 지금 폭로하신 분의 아내분한테까지 이 목소리가 다 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를 계속 우리가 할 수는 없다. 당장에 그만둬라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폭로까지 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배소연 씨가 김혜경 씨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지금 폭로자를 설득했는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보니까 배소연이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진상한테 대고 일일이 얘기 안 한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냐? 너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배소연이가 뭐 김혜경한테 뭐 수십 년 가까이 그렇게 뭐 인연을 쌓아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배소연이가 공식적인 그런 뭐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일까지 도맡아서 하고 그 결과 자기도 누릴 수 있는 걸 많이 누렸다라는 것인데 그 배소연이조차도 김혜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진상의 진상이 아니라 거기도 진상이긴 한데 정진상의 진상이 아니라 김혜경이가 진상이라는 것이죠. 배소연이가 김혜경을 볼 때. 자,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열심히 막 설득을 하니까 결국에 이제 폭로를 하기는 폭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분이 좀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 과정이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폭로하는 게.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알기에 더 겁이 났다. 조직폭력배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이재명을 오래 봤으니 알고 있다. 저 개인의 신변보다는 가족들의 신변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비서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재명 주변에 워낙에 무서운 일들이 많았고 4명이나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런 경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은 절대로 이재명에 대해서 공익적인 폭로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아직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보기에 이 위협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그 밑에 기생하고 있는 것들을 싹 다 청소를 하는 거, 구속을 시켜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길이고 일반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